네, 우리가 잠시 세월호에 집중하고 우리의 위로하고 슬픔을 같이 하는 동안 어느덧 6.4 지방선거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리더십, 그동안 단기 필마 안철수 의원은 봤지만 야권의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의 안철수의 모습 못 봤는데 관련된 얘기를 조순차장께 집중적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광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광주, 안산, 전략공천한 거 뒷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느 정도까지 좀 가닥이 잡혔습니까? 네. 오늘 급기야는 네. 광주시장 경선 없다. 여기에 네. 대해서 반발하는 강훈태 현 시장과 네. 경선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용섭 의원 네. 탈당했습니다. 네. 네. 탈당을 그동안 선언을 해왔는데 실제 탈당을 결행한 게 오늘이란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탈당이란 건요. 네. 탈당계를 중앙당에 제출하면 즉시 탈당한 걸로 간주가 되는데요. 네. 오늘 탈당계를 조금 전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새정치연합의 지지자죠? 당원들도 같이 집단 탈당을 했다는 네, 얘기입니까? 당원 200여 명이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정말 아하. 시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참 의아한 게 많습니다. 네.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서울 시내 배달되는 신문이 밤 11시에 마감입니다. 네. 네. 그런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밤 11시에 광주시장 전략공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 저는 밤 늦게 나왔다는 건 들었지만 그게 밤 11시라는 건 몰랐네요. 네. 그래서 정말 밤 11시에요. 네. 그 인쇄기 직전에 신문을 찍기 직전에 네. 윤전기 멈춰 세워놓고 네.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 방침 이 기사를 넣느라고 굉장히 금요일 날 밤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요. 네. 토, 일, 월, 화 황금 연휴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서 일부러 네. 시간을 그렇게 정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시간대를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토록 강조했던 새정치인가. 네. 저는 정말 좀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전략 공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뭐 당원들의 생각에 따라 동의를 해주냐에 따라 평가가 다 다를 테니까요. 다만 그것을 발표하는 시점이 뭔가 신문에 덜 반영되고 네. 그다음 연휴를 지내는 동안 사람들 뇌리에서 좀 잊혀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게 새정치와 거리가 있다는 얘기네요. 전략공천은요. 네.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좋은 인물을 영입하기 네. 위해서 썼던 방식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95년에 네. 지방선거 때 당시 김대중 총재가 네. 조순 서울대 교수를 네. 과감하게 서울시장 후보로 발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게 전략공천이죠. 네.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네. 반드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전략공천인데요. 그런데 전 질문 좀 네. 드려볼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한길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합칠 때 5대5 합당 정신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광주시장 정도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뜻을 좀 따라서 배려해서 안철수 의장 생각대로, 공동대표 생각대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공천은 네. 또 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네. 또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네. 정말 그 광주의 정치의식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토양도 갖춰졌는데 문제는 바로 이런 형식입니다. 그동안 경선 룰에 대해서 3주 동안 별다른 이런 방구도 없이 네. 계속 기다려달라 해놓고 네. 연휴 직전 밤 11시에 깜짝 발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략공천에 대해서 충분히 네.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하고 왜 이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 그 전략공천은 아까 필승 카드, 반드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내세우는 인물을 공천하기 위한 건데요. 윤장현 씨의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철수 대표의 핵심 측근이고요. 네. 또 문제는 강훈태 시장이라든지 이용섭 의원에 비해서 지지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3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윤장현 씨 같은 경우는 1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략공천이라 정말 정략공천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의 내용도 조금 의아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정말 형식이 잘못됐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그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네. 간접 사과를 하기 때문에 네. 그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라는 그동안 해왔던 말에 비춰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워낙 새 정치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라든지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럼 조수진 차장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을 오래 취재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외부의 관찰자의 눈으로 그런 평가를 내주셨는데 이번에 질문을요. 내부에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친노건, 구동교동계건, 김한길계건 여러 가지 이제 세력이 모인 곳이 새정치민주연합인데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출신들은 좀 어이가 없다는 거죠. 옛 민주당 출신들은 어이없어한다.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경선이라는 건요. 네. 사람 상대가 있을 때 우리가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경선을 해야 되고 또 경선이 아니라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면 충분히 그 경선에 뛰어든 상대들을 네. 설득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정치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대체적인 반응이고요. 제가 좀 반론성 질문 하나 또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동대표니까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네. 김한길 대표는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한길 대표의 경우에는 네. 안철수 대표와 공동 운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그리고 어떻게든 꽃가마를 태워서 끝까지 가야만 김한길 대표도 자리가 보존이 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하고자 한다면 김한길 대표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을 모시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갔을 때는 그 조화는 담배도 안 핀다는 얘기가 초반에 계속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당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확인할 또 수 이제 그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독자 네. 노선을 걸었던 네. 때부터 지지해왔던 안철수 신당 측 네. 사람들은 원래 우리는 5대5 지분을 네.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호남 광역단체장 한 곳 정도로 네. 지금 민주당 출신들이 반발한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네. 전체 광역단체장이 17군데인데 네. 여기에서 단 하나 아니냐? 네. 이거는 정말 안철수 대표 측이 통 큰 양보를 한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대5 합당 정치를 기억한다면 17군 중에 상징적이긴 하지만 광주시장 한 자리 우리가 원한 대로 공천했을 뿐인데라는 반론을 안철수 의원 측은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지 광주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집단 탈당도 있었고요. 그 귀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